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살펴보고 있는데 목요일날 0.28% 정도 오른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는 거냐면은 21선에서 터치하면서 반등 시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에 구간에서 5일선과 11선이 겹쳐 있는 이런 저항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툭툭 쳐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특징적인 건 목요일장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공시효과에서 갑작스럽게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분봉상으로도 거의 400억 가까이가 발생을 해버리는 이렇게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오션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호재 내용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이거 신고가 시원하게 한번 갈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분들이 1조 가까이 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하나오션인데, 이 개인분들이 뭘로 참여가 될 수 있겠다? 매수세로 참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많이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을까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해볼 건데, 우리가 하나오션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좀 연출됐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HD 현대미포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J중공업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하나오션이랑 뭐밖에 없다? 대한조선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세력 측의 의도적인 털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많이 오른 게 없으니까 크게 조정도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HJ중공업은 사실 조정을 진작에 받았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지금 HJ중공업이 이 이틀 동안에 하나오션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다음날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J중공업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법 개정이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어도 진작에 연출이 됐어야죠. 단기 과열에 걸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급락이 연출됐어야 되는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개인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이랑 바로 대한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엔 단타 물량이 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오션이랑 대한조선 관리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밀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내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는 구간에선 한번 깨줬던 것도 예전에 한번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이 급등을 한 이후로 조정을 줄 때 처음에 21선을 하회해놓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자 오히려 이제 21선이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저항으로 바뀌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저항을 또 한 차례 더 받았었죠. 그러면서 61선에 터치를 해줬었는데 61선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21선에서 또 저항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61선을 또 닿자 어떻게 됐습니까? 깨줬습니다. 깨줬다가 갑자기 급등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동평균선이 꽤나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번 21선에서 지지를 받았었고, 그 다음번에 5일선 구간을 지금 닫고 있는 구간인데, 확실하게 5일선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슈는 하나 터져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 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북극 쇄빙선 확충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 중에 중국의 조선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이거를 지금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많았을 텐데, 이거는 지금 확충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쇄빙선 확충 법안이 통과되면서 북극 항로 안보 목적 수요 급증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하나오션이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다 LNG 쇄빙선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의 극지연구소와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오션의 수혜가 당연하게도 기대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가 쇠빙선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 의회에서 알래스카의 쇠빙선 구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대형 쇠빙선과 소형 쇠빙선, 얼음을 견딜 수 있는 내빙선을 다소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쇠빙선이라 할 만한 선박이 두 척뿐이다 보니까 쇠빙선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푸틴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가졌었는데 별다르게 진행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드릴 건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일본은 지금 참여를 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구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지명인데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긴 송유관을 지어서 여기서 아시아로 수출하고 여기서 미국 본토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수건 사업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바로 러시아 측에서 이미 망했어도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왜냐면은 무기 말고는 갖다 팔 게 없는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유럽 측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는 강하게 규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뭐라고 있었어요? 야금야금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걸 누가 지켜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여기에 있는 복권을 긁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떻겠습니까? 딱 봐도 엄청나게 많은 빙하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쇠빙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쇠빙선이 왜 그렇게까지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북극 항로 알래스카 LNG 관통하는 한국의 쇠빙선 기술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극 항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다? 한국의 쇠빙선 기술이다. 아크7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입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 대우조선해양 지금 투자하러 가야겠는데,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이 바뀌어가지고 하나오션이 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쇠빙 LNG 운반선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쇠빙 LNG 운반선의 가격은 일반 LNG 운반선 대비해서 1.5배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오션이 목표가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줄상향을 시켰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 한번 드릴까요? 고수익 선박 비중이 확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선가 물량, 중선가 물량, 고선가 물량 할 거 없이 다 받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 고수익 선박에만 초점을 맞춰서 저선가랑 중선가 안 받아버리면서 고선가에만 포커싱을 해서 도크를 아주 꽉꽉 채워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수익 선박 비중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예상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당장에 요 두 개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오션 측에서는 러시아가 쇠빙선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면서 평가 손실 눈덩이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수주한 쇠빙 LNG선 3척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사내 재고 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내 재고 자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는 소리죠. 3척을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거 다 지금 원하니까 갖다 줘 라고 하면은 바로 매출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 한번 집중해보시면은, 한국조선소는 2014년, 2017년 러시아로부터 쇠빙선을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건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이 2014년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쇠빙 LNG 운반선을 15척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어디다? 하나오션이면서 또 중요한 이유는 뭐겠다? 이게 바로 고부가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법이 통과됐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의 수혜가 굉장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 현지 협력 시너지 확대,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박스를 돌파했던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좀 반영돼서 상승세가 나왔었습니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25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 때문이죠?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양국 정상이 같이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한 상승을 연출했었던 것도 누구 덕분이다? 바로 프로그램 덕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이 매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을 여전히 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나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어떤 박스를, 이런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원한 상승세가 나왔었던 것도 바로 누가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개입하면서 하루에 1100억 가까이를 때려 박아가면서 급하게 매수를 들어와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부임하자마자부터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좀 보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돌파 매매 타점으로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보고, 바로 언제요? 1월 7일날 한번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하나오션은 어떻게 해보시자 여러분들 41,9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1월 7일날 안내를 드렸었다라는 말씀이고, 텔레그램방에서도 상단에 보시다시피 7월 28일날 돌파 매매 타점으로 마찬가지로 좀 나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오션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돌파 매매 타점으로 현 구간 진입 시대 절반을 들어가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7월 2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28일이면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 이렇게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던 언제요? 이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7월 28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돌파 매매 타점으로 나갔다라는 말씀인데, 하나오션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하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유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해서 공유도 좀 해주시고, 새롭게 영상 나올 때마다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화라고 적어서 여러분들이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매집주 얼마 전에 제가 안내가 나갔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STX 엔진이 매집주로 나갔었죠. 그 부분 살펴보면서 매집주까지 보내드릴 건데, 매집주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지금 실시간 인기조회 순위 1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STX 엔진 도대체 네가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STX 엔진 증거 영상까지 준비를 해뒀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냐면요, 바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시원하게 슈팅 한 방 줬었죠. 여기 저기 보시면은 57% 정도 급등한 상황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STX 엔진을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7월 28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십니까? 하단에 지금 보시면 7월 28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대략적으로 2주 전에 안내를 드리면서 STX 엔진 차트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음봉도, 장대 음봉도 하나 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상승하는 척 하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음봉 줬다가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에서 7월 28일 날 영상 찍었다라는 말씀이고, STX 엔진 차트
차트 가서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음봉 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중간에 음봉도 떠 있는 상황에서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영상 촬영을 했었다라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언제입니까? 7월 28일이 이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소리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57% 가까이 급등 흐름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해서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좀 있었죠. 자, 우리가 STX 엔진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다음번 매집주도 가져와야겠죠. 이 다음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걸 최근에 장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바이오 종목이 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펩트론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의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후속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스몰캡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2,700억대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패턴 상으로 이 구간까지 한번 물량을 찍어놓고 외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와 있는 과정에서 1년선 부근에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는데, 바로 이 구간까지의 물량을 소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돌파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다음번 저항선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11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찍고 빠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절반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 55% 정도의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STX 엔진 놓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STX 엔진 놓치신 분들 이번 매집주는 받아가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 매집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고 나서 나 이거는 그냥 안 할래요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TX 엔진처럼 나중에 올라가고 났을 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와 줬을 때 공개를 딱 할 건데,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오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오션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가 모자 쓴 한미정상 하나필리조선소를 찾을까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방미 기간이 짧아서 조금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미 기간이 짧고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협상 의제가 워낙 방대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정상이 하나오션에 필리조선소를 동행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나와 있으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같이 방문을 한다, 25일날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25일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리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가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서 25일날 이런 빅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초대형 호재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측에서는 계속 중국 조선소를 견제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되실 텐데, 한국에 러브콜 보내면서 50% 관세 파격 면제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를 견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함정건조 정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 MRO라는 걸 누구한테서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한테서 뺏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MRO가 사실상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수익성은 낮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MRO를 토대로 실력을 검증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구남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구남 시장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25년에 296척, 2042년에 515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얼마의 시장? 1553조 원의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일단 MRO를 토대로 발판을 삼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연평균 42조 원의 신규 함정 건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하나오션이 지금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었던 이런 배경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주 함정 건수 자체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으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오션이 위에 딱히 저항이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짚어드렸었죠. 우리가 길게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주봉 흐름상으로 한번 볼 건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매물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는 다 희석이 돼서 실질적인 매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사람들이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서 저항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심리적 저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물대는 다 해석이 됐고 이 구간에서의 딱히 심리적 저항도 발동될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이 유의미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밴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5만 7천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7만원 구간까지의 저항이 1차적으로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한테 대응 안내를 드릴 겁니다. 혼자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2733-8461로 한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이 근본적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냐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년짜리 대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1대1로라고 하는데, 이 1대1로가 과거에 있었던 덩샤오핑의 고강량이라는 기본적인 외교 전략을 포기하고 이제는 드러내는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중화를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사실 내륙 세력은 맞지만 해양 세력으로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동남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어서 남중국해로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쪽에 지금 한국이 있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과거에는 원래 중국 땅이었어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로 안 돌려주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항구를 지금 어디 쓰고 있냐면 북한 거를 항구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걸 끊어버릴 수 있다고 중국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바로 이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대만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만에 하필이면 또 이제 TSMC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만 침공의 야욕을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때 제일 막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막아서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TSMC를 뺏기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70%까지 GDP가 따라잡혔던 상황에서 추월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TSMC 당연하게도 뺏기면 안 될 것 같고, 이곳에서 중국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면서 태평양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이렇게 딱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 견제하려고 하면 뭐가 지금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군사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이 군사력 중에서도 뭐가? 해군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해군력에서 사실상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태평양 칠함대라고 하는 것에 항공모함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항공모함의 숫자는 미국이 아직도 중국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 자체도 훨씬 뛰어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렇게 거대한 배여서 여기다가 뭘 싣고 다닙니까? 전투기를 이렇게 싣고 다녀서 여기서 가서 나가서 싸우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호위하는 함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함정의 숫자가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추월당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함정을 건조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부임하자마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간에서 부임을 했었나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부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임하면서부터 나는 지금 군함이 필요합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증시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려말하기를 한 게 뭡니까? 난 지금 배가 필요해요 라고 지금 돌려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연출이 됐었던 게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어디? K조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배를 만들기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자는 우리나라가 갑의 위치에 오히려 이 위치에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TF라고 하는 태스크 포스가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스크 포스가 15일 그러니까 중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계속 들려올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선업이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순부터는
하나오션은 계속 이 태스크포스가 일하는 내용이 쏟아져 들려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의 지속성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S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상황에서 하나오션이 선두주로 치고 올라와 줬다가 위에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과정에서 HJ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끝물로 도는 게 뭡니까? 우선 기자재 종목들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자재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TX 엔진이었다라는 말씀인데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면 다시 가주는 게 뭡니까? 대장주가 다시 한번 가져야지만이 이 이후에 있었던 종목들도 따라올 수가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박스권 내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위에 구간에서 이 고점을 뚫어줬던 구간이 어디예요? 95,000원, 96,000원 이 구간을 지금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다시 한번 마주친다라고 하면 찌글찌글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줄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 타점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건데 2733-8461로 하나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나오션 영상을 촬영을 좀 해봤는데 이 하나오션 긴급 속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